브루나이는 보르너 섬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국가로 면적이 약 5,7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규모는 아담하지만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브루나이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33,4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나라의 막강한 부는 기본적으로 석유 자원에서 나옵니다. 브루나이가 보유한 원유 매장량은 대략 11억 배럴에 달합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도처에 널린 금입니다. 모스크바 왕궁, 그리고 박물관과 호텔까지 모두 금빛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인 자메 아스르 하산 알 볼키아 모스크는 돔과 29개의 미나레트를 장식하는 데에만 순금 5톤이 사용되었습니다. 호텔 역시 엄청난 화려함을 자랑하는데 엠파이어 브루나이 호텔은 이 지역에서 가장 웅장한 7성급 숙소로 꼽힙니다. 이처럼 자원이 넘쳐나다 보니 이곳의 주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우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립니다. 브루나이의 아이들은 모든 교육 과정을 무상으로 밟게 됩니다. 학비와 교과서 대금은 물론 점심 식사와 교복까지 정부가 전부 지원합니다. 만약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면 나라에서 장학금 전액을 대줍니다. 의료 서비스 역시 모든 국민에게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질환이라면 정부 비용으로 환자를 해외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합니다. 실업급여도 넉넉하게 지급되며 집이 없는 사람도 정부에 신청만 하면 몇 년 안에 주택을 배정받습니다. 새 집의 가격은 상징적인 의미로 단 1달러에 불과하며 들어와 살면서 전기세나 수도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9센트인데 생수 한 병은 1달러에 육박합니다. 브루나이에서는 기름이 물보다 정말로 더 저렴합니다. 더욱 경이로운 점은 주민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일절 걷지 않으며 외국인 여행객도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되므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세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브루나이의 파격적인 복지 정책과 여러분이 계신 곳의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과연 브루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맞을지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브루나이에서는 예배에 빠지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여성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동남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이슬람 국가 중 하나로 주민의 약 80%가 무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믿기 힘들 정도로 엄격한 이슬람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은 브루나이의 공식적인 예배일입니다. 누구든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가 되면 모스크 직원들이 벽면과 바닥 타일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금요일 정오에 수천 명이 모이기 전까지 예배당을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슬람에서 중죄로 다루는 간통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격리법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규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친족 관계가 아닌 남녀가 밀폐된 공간에 둘이서만 함께 있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은 연인은 약혼한 사이라고 해도 같은 호텔 방을 쓸 수 없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매우 철저하게 관계 증명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들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금 더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샤리아 법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자들은 법적인 고초를 겪지 않도록 미리 숙소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스러운 라마단 기간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이를 어기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를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것도 브루나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장식을 하거나 축제를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부에서 사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행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3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너무 오래 응시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여성을 부적절하게 쳐다보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브루나이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로맨틱한 순간이 진짜로 법정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눈을 빨리 깜빡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독특한 규칙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만약 스마트폰으로 시청 중이시라면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응원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브루나이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나라의 여성들은 동아시아 특유의 부드러움과 아랍의 이국적인 매력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갈색 피부와 긴 속눈썹을 가진 깊고 큰 눈, 그리고 일반적인 동아시아인보다 확연히 높은 콧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보정을 거치지 않은 실물 버전의 자스민 공주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다수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의상은 매우 단정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기본적인 복장은 바주 쿠룽이라고 불리는 헐렁한 긴 상의에 치마나 바지를 받쳐 입고 머리에는 히잡의 일종인 투동을 쓰는 것입니다. 이곳 여성들은 대개 일찍 결혼하는 편이며 결혼식이 여러 날 동안 성대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식 당일 신부는 금실로 술을 놓은 의상을 입고 반짝이는 왕관과 웬만한 자동차 가격보다 비싼 전통 장신구로 온몸을 꾸밉니다. 이처럼 브루나이 여성들은 아름답고 친절하며 매력적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창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조만간 그 비밀을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브루나이는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전제 군주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1967년부터 하산 볼키아 국왕이 통치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 자산만 3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 한 명입니다. 국왕이 가장 열정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는 약 5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차량 7천여 대를 보유한 엄청난 차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보관함에는 롤스로이스 600대 이상과 메르세데스 벤츠 574대, 그리고 페라리 452대와 벤틀리 약 400대에 BMW 수백 대가 들어차 있습니다. 이 차량 중 일부는 차체부터 바퀴까지 전부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고급 차량 외에도 국왕은 순금과 고급 크리스탈로 개조한 개인용 보잉 747 여객기와 에어버스 A340, 그리고 여러 대의 소형 비행기와 헬리콥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머무는 왕궁 또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약 14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스타나 누룰 이만 궁전은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가장 큰 주택형 궁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1,700개가 넘는 방과 257개의 화장실, 그리고 44개의 계단과 18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5개의 수영장과 약 5만 1,000개의 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왕이 매일 밤 다른 방에서 잠을 잔다고 해도 모든 방을 한 번씩 다 돌기까지 거의 5년이 걸립니다. 궁전의 독특한 공간 중 하나는 왕실 마구간인데 200마리의 명마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국왕의 소비 규모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런던에서 이발사를 비행기로 불러오기 때문에 머리를 한 번 자를 때마다 약 2만 달러를 지출합니다. 자신의 50세 생일에는 2주 동안 축제를 열고 마이클 잭슨에게 1,700만 달러를 주며 공연을 요청했습니다. 훗날 아들의 결혼식 때도 그 가수를 다시 초청했는데 이때는 무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1,000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브루나이를 여행할 때는 절대로 국왕에 대해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국왕이나 왕실 구성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의견을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4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그것이 완전히 합법인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브루나이에서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에게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샤리아라고 불리는 이슬람 법에 따라 무슬림 남성은 최대 4명의 여성과 혼인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아내를 모든 면에서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평한 주거 환경과 생활비, 그리고 의복을 제공해야 하며 시간과 마음도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슬람 법원이 즉각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남성들의 낙원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주를 꿈꾸기 전에 이 특권이 오직 무슬림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나 힌두교 혹은 불교 같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둘 이상의 배우자를 둘 수 없습니다. 게다가 브루나이에서 일부 다처제가 흔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법률적으로는 허용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일부 마을에서는 여전히 여러 아내를 둔 대가족이 서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했을 때 상대방이 손가락 끝만 살짝 맞댄 후 자기 가슴에 손을 얹는다면 그것은 수줍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전통적인 인사법입니다. 브루나이 사람들, 특히 무슬림들은 서구식으로 손을 힘있게 꽉 잡지 않습니다. 가볍게 손을 맞댄 뒤 자기 가슴으로 손을 가져가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존경과 진심을 표현합니다. 이슬람 여성과의 악수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남성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여성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많은 서구 관광객들이 처음에 현지인들을 차갑다고 오해하곤 하지만 행동이 조심스러울수록 그들의 문화에서는 더욱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검지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행동은 무례하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대신 브루나이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손바닥 안으로 접어넣은 채 방향을 가리키는데, 이는 멀리서 보면 주먹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지인의 집을 방문할 때는 이슬람 문화에서 왼손을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기므로 반드시 오른손으로 작은 선물을 건네야 합니다. 또한 하얀색 포장지는 장례식을 연상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가족이나 모스크에서 여행객을 포함한 방문객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하는 부카 푸아사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지 말고 아주 조금이라도 음식을 받아들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적인 행사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자리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여행객이 엉뚱한 구역에 앉으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변을 먼저 살피거나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루나이에는 성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2014년에 제정된 법에 따라 해당 성향을 가진 이들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 규정이 한층 더 강화되어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성향을 드러낸 것이 적발되면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를 방문하게 되면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말처럼 쉬는 반면 브루나이의 공식적인 휴무일은 금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선택된 이유는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토요일까지 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어 이것이 실현된다면 브루나이는 주말이 사흘인 몇 안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풍요로운 천국에는 충격적인 모순도 존재합니다. 파티와 반문화를 즐기는 분이라면 브루나이에서는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슬람 법률을 매우 철저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술과 담배를 다루는 것을 금지합니다. 방콕이나 싱가포르처럼 바가 늘어서 있거나 활기찬 펍 또는 화려한 클럽이 밤새 불을 밝히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입국할 때 약간의 주류를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도수가 높은 독주, 2리터나 맥주 2상자 정도가 허용되지만 이는 오직 호텔 방 안에서 사적으로 마시는 용도로만 제한됩니다. 술을 마실 수는 있어도 공공장소에서 취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적발되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브루나이에서는 술잔을 오직 실내에서만 들어 올려야 하며 밖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브루나이의 거리는 낮에도 한산하지만 밤이 되면 마치 유령 도시처럼 조용해집니다. 밤 시간의 야외 활동은 주로 야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수도에 있는 가동 야시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곳은 해가 진 후에 그나마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장소입니다. 야시장의 주인공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인 두리안입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과일의 왕이라 부르며 부드럽고 풍부한 단맛을 극찬합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향이 너무 강해서 거부감을 느끼며 어떤 이들은 오래된 치즈나 과하게 익은 양파 냄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두리안철이 되면 수십 미터 밖에서도 특유의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코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과일입니다. 이 야시장마저도 늦게까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밤 11시가 되면 매대들이 모두 정리되고 도시는 다시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에서는 오토바이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지만 브루나이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륜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자동차를 구매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물보다 싼 가격으로 연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45만 명을 조금 넘는 이 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30만 대에 이릅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최소한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유율 중 하나입니다. 많은 차량이 렉서스나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BMW 같은 고급 모델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엄청난 부자라서가 아니라 주변 지역에 비해 수입 관세가 낮고 평균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버스가 존재하긴 하지만 수도 주변을 도는 6개의 보라색 노선이 전부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버스를 거의 타지 않으며 승객 대부분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요금은 브루나이 달러로 1달러 정도로 저렴하지만 버스의 운행 시간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류장도 드문드문 있어서 때로는 1시간을 기다려도 차를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실제로 운행 중인 버스를 타려면 엄청난 운이 따라야 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택시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택시를 이용하려면 최소한 1시간 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정확한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택시가 귀하다 보니 이용 요금도 저렴하지 않아서 5km를 이동하는데 5달러 정도가 듭니다. 요즘은 우버와 유사한 다트라는 앱이 브루나이에도 도입되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브루나이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문자 그대로 감옥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법률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나 나무 벌목, 그리고 꽃을 꺾거나 나뭇가지를 훼손하는 등의 오염 행위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 환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민들의 환경 의식도 매우 높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며 감시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가벼운 잘못에 비해 이처럼 무거운 벌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브루나이 사람들이 대체로 부유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가 높지 않다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브루나이에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기대하신다면 이곳은 어울리지 않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소란스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조차 자제하는 편입니다. 차분함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바나 나이트클럽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나친 소음이 건강을 해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타인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소음의 정도는 전국적으로 긴밀하게 통제됩니다. 정부는 공장과 차량, 그리고 여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한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음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소음 공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을 교육하는 등 의식을 높이고 모두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지키도록 권장하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에서 가장 대중적인 아침 식사 메뉴 중 하나는 나시 레막입니다. 이 요리는 고소한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삶은 달걀과 바삭하게 튀긴 멸치, 그리고 볶은 땅콩과 얇게 썬 오이, 그리고 매콤한 빨간 산발 소스 한 스푼을 곁들여냅니다. 주로 바나나 잎에 쌓여 나오는데 이를 펼치면 코코넛과 고추, 그리고 생선의 향이 주변에 가득 퍼집니다. 나시 레막은 워낙 사랑받는 음식이라 소박한 노점상부터 고급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브루나이의 문화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암부야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사고 야자 전분에 뜨거운 물을 붓고 걸쭉하고 끈적한 반죽이 될 때까지 저어서 만드는데 특별한 맛이나 향은 없습니다. 이 음식의 묘미는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 대신 찬다스라고 불리는 대나무 막대를 사용하여 반죽을 돌돌 말아낸 뒤 타마린드나 라임 혹은 파인애플로 만든 새콤달콤하고 매운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유명한 구운 고기, 꼬치 요리인 사테. 역시 브루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입니다. 소고기나 닭고기 또는 양고기를 향긋한 양념에 재워두었다가 숯불 위에 구워내어 스모키한 향과 약간 그을린 표면의 맛을 살립니다. 이 꼬치는 진한 땅콩 소스와 함께 제공되며 때로는 오이나 압착한 떡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꼬치 한 개당 몇 달러에 불과하지만 맛이 좋고 먹기 편해서 파티나 축제 그리고 야시장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수도에 있는 가동 야시장을 방문할 때 브루나이의 전통적인 달콤한 간식인 쿠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쪄서 만든 것부터 굽거나 튀긴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무지개처럼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합니다. 대개 코코넛과 판단 IP 그리고 팜 슈가의 풍미가 어우러져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냅니다. 쿠이는 축제 기간에 특히 인기가 많으며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깨는 시간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브루나이 음식을 논할 때 이 나라의 국민 요리로 인정받는 나시, 카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따뜻한 밥과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 그리고 매콤한 삼발 소스 한 스푼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은 단순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입니다. 한 그릇에 1달러 정도로 이처럼 부유한 나라의 물가를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흥미롭게도 브루나이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부국임에도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매일 나시 카톡을 즐겨 먹습니다. 늦은 밤까지 문을 여는 길거리 노점과 가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요리의 이름인 카톡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는 두드리다라는 뜻의 말레이어에서 유래했는데 과거에 사람들이 이 음식을 사기 위해 아무 때나 문을 두드리던 옛 관습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도에 위치한 오마르 알리 사이프딘 모스크는 반짝이는 황금빛 돔과 순백의 미나레트, 그리고 건축물 전체를 투명하게 비추는 주변의 인공호수가 특징입니다. 모스크 옆에는 중요한 국가 행사에서 사용되던 의례용 배를 본떠 만든 석조 왕실 바지선 모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캄퐁 아예르는 동양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마을입니다. 이 거주지는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브루나이강 위에 말뚝을 박아 세운 4200개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관은 소박해 보이지만 각 가정에는 에어컨과 위성 TV, 그리고 인터넷 같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상 택시를 이용해 이동하며 이는 활기찬 강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울루 템부롱 국립공원은 5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며 브루나이의 녹색 허파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곳에 가려면 방문객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 후 숲속에 마련된 수백 개의 계단을 올라가 나무 꼭대기 사이에 연결된 출렁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면 울창한 초록빛 나무들과 좀처럼 만나기 힘든 신선한 공기가 어우러진 원시림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왕실 유물 박물관은 황금 왕좌와 의례용 의복부터 세계 지도자들에게 받은 선물에 이르기까지 수천 점의 유물을 통해 왕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사날 볼키아 국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었던 거대한 왕실 마차가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전시물입니다. 라마단이 끝난 직후에 열리는 하리 라야 아이딜 피스트리는 브루나이에서 가장 큰 축제입니다. 사람들은 바주 쿠룽이나 바주 멜라유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가족들과 모여 다채로운 색상의 쿠이 과자와 파인애플 타르트, 그리고 코코넛 요리로 가득 찬 상을 차립니다.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점은 국왕의 왕궁이 사흘 동안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국왕 및 왕비와 악수를 나누고 간식과 작은 봉투를 선물로 받습니다. 어떤 해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궁을 찾기도 합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현재 통치 중인 군주의 궁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마울리두르 라술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로 수만 명의 인파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행진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전통 옷을 입고 현수막을 든 채 다 함께 기도문과 이슬람 찬가를 재창합니다. 국왕과 왕실 가족들도 신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행렬에 동참하는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교 행진 중 하나입니다. 브루나이 레가타는 강물과 관련된 전통을 바탕으로 색다른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입니다. 여러 지역과 인근 국가에서 온 팀들이 브루나이 강 위에서 길고 화려하게 장식된 배를 타고 경주를 벌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외에도 소형 왕실 궁전 모양으로 꾸며지거나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선박들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강 전체가 빛과 색채가 넘실거리는 거대한 무대로 변모합니다. 과거 몇 세기 동안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역사의 큰 축을 담당했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의 사바와 사라왁 주 대부분을 포함하여 보르너섬 북쪽 해안 전체를 지배하고 인도네시아 일부 영역까지 아우르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루나이의 영향력은 수루 제도를 포함한 필리핀 남부까지 미쳤으며 스페인 세력이 유입되기 전에는 마닐라 지역까지 통제해 두었습니다. 당시 브루나이의 영토는 현재와 비교하면 수십 배나 넓었습니다. 지금의 브루나이가 조용한 원룸 아파트 같다면 과거의 브루나이는 모든 방향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와 같았습니다. 브루나이는 중국의 명나라 및 동남아시아의 주요 왕국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왕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슬람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중요하게 남아있는 필리핀 남부 등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전성기를 유지하는 제국은 없습니다. 17세기부터 브루나이는 내부의 분열과 주변 세력의 성장, 그리고 유럽 식민지 세력의 진출로 인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영토는 서서히 줄어들어 일부는 수루 술탄국에 넘어갔고 나머지는 영국 세력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브루나이는 해안가의 작은 구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1888년에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1984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완전한 독립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이 15가지 사실들은 현대 브루나이를 구성하는 놀라운 모순들을 잘 보여줍니다. 엄청난 부유함과 엄격한 통제가 공존하고 오래된 전통이 현대의 현실과 부딪히며 낙원과도 같은 혜택에 엄밀한 규칙들이 뒤따르는 곳입니다. 금으로 뒤덮인 모스크부터 여성을 오래 쳐다보면 감옥에 갈 수 있는 법률에 이르기까지 브루나이는 부와 자유 그리고 행복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관념에 질문을 던집니다. 브루나이의 삶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보장된 경제적 안정과 전면 무상 복지를 대가로 일정한 개인적 자유를 내려놓을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하단에 있는 응원 버튼도 함께 터치해 주세요. 아주 잠깐의 행동이지만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